안녕하십니까? 박세영 코치입니다. 자, 한국소비자원 3번, 4번 항목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자기소개서인 만큼 일단 충분하게 NC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3번과 4번 항목은 여러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 이런 문제개혁 능력은 많이 나오는데 3번 항목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3번 항목을 읽어보면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습득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 및 관련 사례를 작성해라.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보던 항목은 아닌데 이 항목은 어떤 항목이냐면 기술 능력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능력은 많이 보진 않아요. 기술 능력은 많이 보진 않는데 일단 한국소비자원에서 나왔고, 기술 능력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구, 장치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기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이해 능력, 기술 능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술 이해 능력, 두 번째 기술 선택 능력, 세 번째 기술 적용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을 골고루 적어주는 게 3번의 가장 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STR 기법으로 씁니다. 소제목을 써줄 땐 여러분의 노하우와 관련된 내용과 그를 통해서 결과물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STAR의 S. S는 언제 어디서 상황 설명이랬죠. 장소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새로운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전제가 나와 있으니까 S 쓸 때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어떤 과제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숙제를 할 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또는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기술 이해, 선택, 적용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S에. 자, T는 항상 미션이죠. 과제, 난관, 어려움 이런 내용을 쓰는 건데, 그럼 당시에 어떠한 미션이 있었는지, 이 미션은 여러분이 해야 됐던 과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노하우로 만들어야 됐던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미션이 있었는지, 미션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 원리를 어떻게 찾아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만의 노하우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잖아요. 현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책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잡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엇을 본다든지, 여러분들만의 그 능력, 그걸 써주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액션. 액션이 가장 중요하다. 40% 이상 써준다. 자,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한 원리 이해,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이나 기술 비교를 선택했던 내용들, 적용을 통하여 성과의 과정의 내용을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상경계열 친구들하고 하면 뭐 우리는 인문 상경인데 우리가 무슨 기술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술 이해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오해는 뭐냐면 공대생들에게 또는 자연과학대 친구들에게 실험실 장비만이 기술이 아니라 사무에 대한 기술도 기술이에요. 엑셀이라든지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된 포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실제로는 문서 이해에 관련돼서 문서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워드나 쓰느냐, 한글 쓰느냐, 파워포인트를 쓰느냐,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 쓰느냐, 따라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상경계열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즘에 멀티형 인재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공대생들을 위한 자소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문대생들도 문서 관련된 내용들로 접근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론 결론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써서 처음 접해보는 거였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기술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그런 능력들이 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항목이 바로 3번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운 것들을 활용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웠던 경험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4번 항목 보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이네요. 읽어볼게요. 동아리, 학회, 소그룹, 모임 등의 팀 활동 중 다양한 배경, 가로치고 친절하게 성격, 문화 등을 가진 사람들과 업무나 일을 함께 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라. 500자. 자, 이건 얼핏 보게 되면 뭐냐? 얼핏 보게 되면 조직이의 능력 같기도 하지만 메인은 뭐냐면 일단은 대인관계 능력을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의 성격, 문화 등이니까 이거는 약간은 조직의 능력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는 대인관계 능력의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일 중심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의 팀워크는 뭡니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을 이해하시고 쓰는 방법은 뭐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뭘 찾냐? 이런 팀워크나 아니면 그 리더십이 나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등장인물이 필요하다. 사람들과의 관계니까, 그렇죠?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갈등이나 협상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3인 이상, 최소 3인 이상 했던 프로젝트의 경험, 과제를 찾아라. 그러면 3인 이상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성격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의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결국 팀워크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해외 경험에서 내용도 괜찮아요. 해외는 완전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런 경험을 찾으시고. 두 번째, 성격이나 문화의 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생겼던 어떤 문제들. 갈등하고 비슷하지만 일단 갈등은 그냥 인간적인 감정적 갈등이지만 요거는 이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로 인해 생겼던 문제점.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뭐 서로 국가마다 우리는 뭐 10분 늦어도 괜찮은 국가가 있고 10분 절대 1분도 늦으면 안 되는 국가가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 그런 성격이나 문화의 차이로 생겼던 문제를 찾고 세 번째, 그들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양보했거나 협조를 해야 됐던 상황과 역할을 구분해서 써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본인의 역할이 이 팀 활동이니까 어떤 부분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커다란 컨셉을 짜시고 글을 써주시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방법론은 똑같죠? 어떻게? 스타 기법 S. 그러면 언제, 항상 시점, 어디서 무엇을 할 때 관련된 내용을 써줍니다. 언제 무엇을 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하여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써주면 결론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 당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팀 활동이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진행 과정에서는 성격이나 문화의 차이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다와 같은 문제 상황을 써주는 거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의 역할이 나와야 되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보와 이해와 인정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희생 등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끌고 가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역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했고 또는 어떠한 희생을 감당했고 또는 그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근데 문제는 또 뭐냐? 결과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써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그런 희생과 양보와 노력이 우리 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줬다. 사람들이 동기부여라는 게 오해도 생기지만 내가 솔선수범하면 또 잘 따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정과 희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짜잔하고 팀에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액션 부분이 여전히 뭡니까? 40에서 50% 정도, 40에서 50% 정도를 얘기를 써주면 되겠다. 마지막, 늘 그렇듯이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고 이 팀워크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써주면 4번의 항목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소비자원의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일단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시면 작성에 대한 부분들 훨씬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을 거고요. NCS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늘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NC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직무기술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요구하는 그 핵심 키워드가 있다. 이것이 평가의 포인트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소비자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 시간을 가지고 멋진 서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자기소개서 유튜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드립니다. 화이팅!